11번 가로 안에 알맞은 것에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이는 아동의 파괴적 행동을 교정하는 단계로서 CARE, 케어 단계를 제한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교정 방안은 땡땡땡과 자연적 및 논리적 결과로 반응하기임을 강조한다. 수인이가 제안한 CARE 단계는요, 아동의 파괴적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죠. 이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첫 번째 C단계, 자제하라. 상담자는 자신의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A단계, 목적을 평가하라. 아동의 행동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R, 결과와 격려로 반응하라. 아동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제공하죠. 그리고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관성 있게 실행하라. 일관성, 우호적 태도, 그리고 존중을 유지하면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질문에서 수인이는 아동의 파괴적 행동을 교정하는 단계로서 CARE 단계를 제안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교정 방안은 땡땡땡과 자연적 및 논리적 결과로 반응하기임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러면 여기 답은 그렇죠. 격려하기죠. 수인이의 CARE 단계는요. 아동의 파괴적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했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행동에 맞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제공하면서 아동을 격려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즉,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를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처벌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이 교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CARE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정 방법이 격려하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격려는 아동이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고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1번의 답은 2번 격려하기입니다. 12번 한나와 키즈는 비행 청소년들과 관계를 촉진하는 상담 전략을 다가가기, 수용하기, 관계 맺기 단계로 구분한다. 다가가기 단계에서의 전략을 모두 고른 것은 한나와 키즈는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상담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다가가기, 두 번째 수용하기, 세 번째 관계 맺기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가가기는 간식 제공, 권위적인 인상 피하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익숙해지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관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문제로 돌아가면 답이 바로 보이죠. 그렇죠. 4번입니다. 니은 자연스럽게 직면하기는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가기 단계에서의 전략을 모두 고르면 간식 제공하기, 권위의 상징임을 피하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친숙하기입니다. 나머지 설명이 안 된 단계 중에 수용하기는 내담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비행의 이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로 인한 복잡한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 맺기. 잘못된 신념을 수정하고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설정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가가기 단계에서의 전략을 모두 고르면 4번입니다. 간식 제공하기,
권위의 상징임을 피하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친숙하기입니다. 13번 다음에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주로 부모의 신체적 학대 및 심리적 폭력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기 어려워 집을 나온다. 주어진 질문은 주로 부모의 신체적 학대 및 심리적 폭력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기 어려워 집을 나오는 청소년의 가출 유형을 묻고 있죠. 이 설명에 해당하는 가출 유형은 그렇습니다. 탈출형 가출입니다. 탈출형 가출은 가정 내에서의 학대, 폭력,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더 이상 집에 머물기 어려워서 가출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 탈출형 가출입니다. 14번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에서 고려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제시된 내용을 보면 모두 다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인터넷 중독 또는 과사용의 정도를 면밀히 알아본다.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하게 중독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니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 행동이 있는지 알아본다. 다른 문제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귿, 인터넷 중독을 통하여 얻는 부수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인터넷 사용을 통해 얻는 심리적 또는 기타 보상, 즉 사회적인 인정, 스트레스 해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리을, 전형적인 생활 방식 또는 하루 일과를 알아본다.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과 일과를 이해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터넷 사용 습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14번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 상담에서 고려할 사항은 제시된 내용 모두가 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합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번 학교회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출석을 정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내용을 보면요.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죠. 즉 다수의 학생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나 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다음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다음 출석정지 조치 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선의를 가지고 제시된 내용을 보면 답이 보이고 틀린 부분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옳은 것부터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디귿,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리을,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는 답은 니은이죠.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전치 1주가 아니라요.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1주라고 했기 때문에 2주 이상인데 그래서 니은은 답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옳아서 답은 3번입니다.